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 진행을 맡은 최광기입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 경제 뉴스와 관련된 소식 준비해 봤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팀장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주광기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종태입니다. 눈이 텅 비어 있어요. 네, 정말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네. 차영석 팀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이종태 기자를 존경하는 차영석 기자입니다. 좋으네요. 정말 이분은 또 뭐라고 할지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지잖아요. 전혀 애정이 없는데. 시사인 팟캐스트를 맡아 뭐 맡아리 윤원선 에디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차영석 팀장을 존경하는 윤원선입니다. 편집할 때 얼굴 이렇게 이만큼 크게 넣어주세요. 그래요. 동공지. 정말 우리 윤원선 마타리는 속이 없는 말 하면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지금 얼굴이 빨개지고 제가 좀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귀도 빨개지고. 네. 경제 뉴스피 오늘 이제 경제 뉴스를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저희가 이제 이 시사인사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다양한 분들이 이제 댓글을 올려주십니다. 여러 댓글에 또 답글도 올려드리고 하는데요. 저희하고 참 깊은 인연도 있고 늘 사랑해 주셨던 애청자 한 분의 사연이 올라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월 5일날 올라왔네요. 안녕하셨어요. 저는 역삼동에서 죽집하던 희지 아빠예요. 11월 30일부로 14년 동안 일했던 가게 건물주분이 내놓으셔서 많은 고민 끝에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가게 정리하는 2개월 정도 저도 제 마음이 아닌지라 즐겨 듣던 시사인사도 못 듣고 정기 구독하는 시사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네요. 그 안에 우리 기자님들의 헤아릴 수 없는 노력과 인내가 녹아 있다는 걸 알지만 하루 일상을 따라가기가 버겁다 보니 나경희 기자님께서 제가 가게를 하는 동안 오셨으면 따뜻하게 정성 들여서 죽 한 그릇 대접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로 아쉬워요. 제가 빨리 시작한 일에 적응해서 예전처럼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고 싶네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커밍 순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14년 동안 가게 일을 하셨다면 정말 내 일처럼 내 집처럼 잘 쓰시고 그랬을 텐데 이 건물주께서 집을 내놓으시니까 당장 나갈 때가 갈 데가 없으셔서 2개월 만에 이제 14년 동안 일했던 일터를 정리하신 희지 아버님. 이 희지 아버님 뿐만이 아니라 요즘 굉장히 어려우신 자영업자분들의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시사인에 대한 애정과 또 고생하는 기자들에게 죽 한 그릇이라도 해주고 싶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렇게 굉장히 시작하는 저에게 힘도 나지만 마음이 좀 울컥해지기도 합니다. 희재 아빠 힘내시고요. 저희 시사인 가족들도 늘 응원합니다. 어디에 계셔서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개업 축하 그러게요. 한번 가봤으면 좋겠고. 저분이 그때 MB사저 앞에 그랬죠. 그래서 나경희 기자가 그래서 나온 그래요. 거죠? 네, 뻗치기 100일을 하는 동안 배달하시면서 시사인 기자들 노력하는 거 보고 죽도 갖다 주시고 이랬는데요. 새로운 시작하시면 제가 가서 개업 축하 사회 받도록 하겠습니다. 띠리띠띠띠띠 새로운 죽집 오픈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네. 이 글 내용으로 봐서는 자영업을 하시는 건 그 죽집을 그대로 딴 데서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완전 새로운 일을 뭔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소중한 인연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재 아버님 화이팅!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현금 없는 사회입니다.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 등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현금 쓸 일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사실 저도 지갑을 안 갖고 다닌 지 오래됐어요. 카드 한 장 들고 다니는데 현금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요즘 그런
가운데 현금 없는 사회 문제는 없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석 팀장님 준비하셨죠? 이게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이종태 기자가 기사로 쓰신 그죠? 아, 쓴 적이 그래요? 있는 그 이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네. 이 관련한 보도자료를 좀 냈는데 그 제목은 최근 현금 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제목이 이런 건데 이제 현금 없는 사회가 좀 약간 진척된 나라의 실태를 좀 봤더니 네. 이게 이제 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좀 이렇게 생기더라. 아, 그래서 이제 그래요? 취약계층들이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이제 오. 뭐 소비 활동을 제약당하는 문제점이 좀 관찰됐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한국은행의 이 자료에는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이 세 나라의 사례를 좀 주목을 했는데 네. 이 세 나라가 상거래에서 현금 결제 비중이 좀 비교적 낮은 나라들인데 대충 스웨덴 같은 경우 이게 약간 각 나라마다 조사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네네. 그 일률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같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그 결제 비중을 측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대충 보면 스웨덴이 현금 결제 비중이 한 13% 정도라고 이렇게 그다음 영국이 28%, 뉴질랜드가 한 31% 이 정도로 어쨌든 현금 결제 비중이 좀 낮은 나라들 뭐 그렇군요. 비교적 현금 결제를 좀 많이 하는 나라들이 뭐 일본이나 독일 이런 데들이 한 50% 조금 미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48.2%, 47.6% 그거에 비해서 이들 나라들이 현금 결제 비중이 좀 약간 낮은 나라다.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하는 무슨 질문이나 이런 게 똑같은 질문은 아니에요. 어디는 뭐 거래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거래 건수로 삼기도 네. 하고 어떤 데는 금액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뭐 최근 뭐 한 달 동안에 현금 결제를 얼마 했냐 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한 거기 때문에 약간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대체로 네, 이제 대체로 현금 결제 비중이 좀 스웨덴과 낮은 나라들. 영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현금 결제 그렇죠. 비율이 좀 네. 낮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우리 주변에도 보면 현금 결제 저도 카드 많이 쓰거든요. 이제 네. 이게 추세인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현금 사용이 이제 줄어드는 나라들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제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된다고 했고요. 은행 지점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좀 뭐 줄어드는지 뭐 좀 궁금한 게 줄어들겠죠? 많네요. 그 예전에 이종태 기자 썼을 때는 왜 교회 헌금도 네. 현금으로 안 하고 이렇게 일종의 결제 뭐 신용카드나 아니면은 결제 시스템으로 한다 뭐 그런 얘기를 그런 사례 취재 장례식장도 요즘 현금 신용카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요즘 정말요? 한국에서? 예, 있어요. 예. 저 봤어요. 그죠? 약간 충격받았어요. 와. 네. 그렇게 자동 그러나요? 결제, 네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세 나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현금을 적게 쓰면 네. 그 현금을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인출해주는 은행 지점이나 네. ATM 기계, 현금 출납기 이런 숫자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이제 현금 접근성이 악화되는 건데 이 세 개의 나라의 그 상업은행 지점 수가 네. 작년 기준, 그러니까 아니 작년이죠. 재작년 2018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2011년하고 2018년 어떻게 차이가 되나 약간 이렇게 해보면 스웨덴이 33.2% 감소했고 영국이 그러니까 이건 상업은행 지점 수예요. 네. 영국이 23.4%, 뉴질랜드가 29.0% 감소한 거니까 100개 중에 이렇게 따지면 30개 정도 없었다는 거죠. 지점 수가. 그리고 이제 ATM 기계는 2014년 대비해서 2018년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 스웨덴이 마이너스 21.2%, 영국이 11.4% 감소했고 뉴질랜드는 7.3% 감소. 근데 보면 요즘 한국도 은행 지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은행 지점은 이제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은행을 바로 갈 일은 없는데 ATM 기계가 줄어들면 일상에서 상당히 불편한 점을 저는 많이 느끼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편하죠. 사실 저뿐만 네. 아니라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보통 이제 현금 사용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이나 네. 좀 이렇게 장애인들 같은 경우 현금 사용 의존도가 좀 높다고 그래요. 네. 근데 현금 결제가 어려워지면서 좀 불편을 겪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웨덴의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그 자기네들 조사를 좀 해보면 네. 고령층이나 벽지, 지금 이렇게 외진 곳에 사는 이런 주민들이
현금 사용이 감소하면서 이게 너무 자기 삶이 좀 불편하다. 예. 이런 의견들이 좀 높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그때 스웨덴 이종태 기자도 그때 그때 했을 때 보면 소매업체 중심으로 아예 현금을 안 받는 가게들이나 이런 데들이 꾸준히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가 아예 현금 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2014년도에는 27%가 그런 적이 있다 답했는데 2018년도에는 45%로 되게 크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신용카드나 아니면 요즘 무슨 페이 이런 결제들이 네네. 많아도 현금을 웬만하면 받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2018년도 우리 조사 같은 경우 보면 응답자의 0.5% 정도가 현금 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답할 정도니까 그래요? 1%도 안 된다고 한국은.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도에 현금 결제 거부당한 게 45%면 사실 둘 중에 한 명은 현금 결제를 거부당한 경우도 있다는 거고 이러면은 이제 사실 고령층이나 아니면 좀 약간 일반 디지털 결제나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근데 이런 조사 결과들이 뉴질랜드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앙은행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45%가 이 현금 없는 사회, 대처하기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하고, 그리고 응답자의 한 23%는 이런 현금 없는 사회 이런 추세가 좀 자기는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게에서 현금을 안 받는다는 게 참 상상하기 어려운데 무려 45%나 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얘기가 정말 생경하면서도 이런 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싶은 이게 생각이 사회 드네요. 투명성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데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더 깎아준 데도 있잖아요. 제 그렇죠. 말이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진짜 많아요. 부가세 빼주는 곳 맞아요. 현금으로 결제하면요. 떼주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많잖아요. 오히려 아직까지는 현금으로 결제하기를 더 좋아하잖아요. 유도해요. 그렇죠. 네. 예.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그 세금이나 이런 투명성들이 상당히 높아서 그러니까 이게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죠. 그 현금 결제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오히려 그 보관이나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런 게. 맞아요. 그 보관과 관련해서 저도 잔돈 들고 다니는 거 싫어가지고 이래서 100원 단위 있으면 그 카드 결제해요. 지갑을 안 갖고 다니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또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저 현금으로 쓸 때는 제가 뭘 사 먹든 간에 네. 그 기록이 안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이 전자화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록에 남는 거고 이런 측면들이 그 일부 대자본 수중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 덕분에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할 때 너는 어떤 물건을 좋아할 것이다. 네. 네.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죠? 빅데이터로 예, 촬영이 예, 되는 예. 거니까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이 굉장히 뭐랄까 좀 위험한 현상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걸 노출하게 되네요, 진짜. 저는 부끄럽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은 저는 왜 이렇게 많이 먹냐, 뭐 이런 거라고. 뭐 하나 그냥 우연찮게 클릭하면 바로 옆에 광고 뜨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소름이 끼쳐요. 페이스북 같은 것도요. 그러니까 그죠? 예. 보통 그런 거죠. 패딩 이런 거 뉴스. 검색해보면 그래요. 어느새 옆에 이렇게 막 예. 당신에게 있고. 추천하고 싶은 거. 그 당신의 광고만 나와요. 성향, 뭐 이런 거. 네. 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대책들이 어떻게 좀 마련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 중앙은행 같은 경우가 종전에는 이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좀 수용하는 입장이었다가 네. 최근 들어서는 이 현금 없는 사회로 이렇게 급속한 진전이 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이 국민의 현금 접근성이 좀 보장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금 이제 선회했대요. 네. 그래서 가령 이제 상업은행이 일정 정도의 그 매출 규모가 되면 네. 이제 그 대충 뭐 한 8.9조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8.9조 원 정도 이상 되는 상업은행 대충 한 6개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현금 입출금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이런 법률을 지금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네. 이게 지급결제 서비스법이라고 이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지금 제출한 상태라고 해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정 정도 규모 되는 은행은 현금 출납 서비스 하라는 거잖아요. 의무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이 우체국 예산을 좀 지원하는 그런 대책을 발표했다는데 그렇군요. 가령 이제 지점이 만약에 폐쇄되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우체국을 통해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전역에 우체국이
11,500개 정도 지점이 있대요. 아. 그래서 이게 3마일 이내,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3마일 이내에 우체국 지점이 있는 게 97%가 뭐 그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은행 지점만큼 우체국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체국, 그러니까 상업은행 지점이 폐쇄된 지역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우체국 지점에서 돈 거래를 좀 할 수 있게 네. 그런 거를 좀 지원한다 하고,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이제 이런 화폐 유통과 관련해서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하니까, 여기서도 이제 어쨌든 현금 없는 사회보다로 그냥 달려가기보다는 어떤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죠. 저는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여러모로 좀 신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어떤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새로운 시도들을 네. 사실 뭐 20세기 들어서 뭐 여러 번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뭐 삼민주의 제도도 그렇고요.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스웨덴의 현금 없는 사회 그렇죠. 슬로건 네. 관련 기사를 썼었는데, 그때 기억에 따르면은 심지어는 이 블록체인 방식, 비트코인처럼 네. 네. 이 블록체인 방식에 의한 지급 결제 가능성까지 오. 이 스웨덴 중앙은행이 연구한 논문을 내더라고요. 어. 예. 저는 뭐 읽다가 블록체인 때문에 네. 결국 다 읽지는 못했는데, 예, 아무튼 참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스웨덴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되죠? 예, 그쯤 됩니다. 1,000만 예. 1,000만 명. 딱 서울 시민 정도밖에, 서울 크기의 어떤 나라, 작은 나라인데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보면 어쨌건 지금 이제 현금 없는 사회란 그 주제로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를 봤는데, 너무 극단으로 가는 건 여전히 좀 염려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확실히 이 신용카드 현금도 쓰다가 안 돌아야죠. 쓰면 좀 당황스럽게, 얼마 전에 어디 식당을 갔는데 현금만 받는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네. 고장났어요. 그거 카드 리더기가. 그게 고장나가지고 그 현금을 내거나 네. 아니면은 그 계좌이체 이체를 해야죠.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일단 네. 현금도 그때 또 없고 ATM 기계도 주변에 없어가지고 어쨌든 그렇죠. 밥 먹으면서 이제 그 요즘 그거 있잖아요. 그 뭐지? 인터넷 이거 송금하는 네, 계좌이체. 그 서비스.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이걸로 잘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모바일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뭘 다운받아놨나, 그동안 내가 등록해놓은 게 뭐 있나 그래가지고 그걸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보여주고 했더니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익숙하지가 인터넷에서 않아가지고. 통계와 조사를 찾듯이 그런 좀 생활에 편리한 거는 한두 개 깔아 놓으세요. 그래서 깔아놓은 게 있어서 그걸 샀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다행이었네요. 이게 사실 이렇게 이제 어떤 기계화되는 건 좋기도 한데, 얼마 전에 이제 여기서 통신사 화재 사건으로 보면 이 일대가 일거에 마비되기도 그러네요.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기계화되고 그런 것이 썩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신의 어떤 사생활도 다 노출이 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없는 사회에 과연 그런 추세이긴 한데 바람직한가, 여러 가지로 좀 짚어봤습니다.